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 리치 부동산 우리 정말 또 유익한 부동산 이야기들 잔뜩 해드리는 유익한 코너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치 유엔업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우리 옆에 유태훈 소장님과 업사부 프로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네.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만큼 이태훈 소장님께서는 더 플러스 TV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더 플러스 TV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업사부 프로님께서도 업사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다 누르셨다면 리치 부동산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잠실의 주공 5단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이었죠. 재건축 정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재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해주신다고 해요. 네. 저 너무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그 아파트가 굉장히 또 한강 바로 옆에 있고 네. 롯데타워에다가 네. 잠실 완전 롯데월드까지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업무지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지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죠. 맞아요. 강남도 진짜 가깝고 그렇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좀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시작을 시작하기 전에 네, 탕후루 시작하기 전에. 같아요. 저희 예. 위 아래로 탕후루, 네. 탕 후루 후루. 네. 소장님 한번 해주세요. 탕 후루루. 네. 많이 쑥스러하시는 걸로. 네. 일단은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건데요. 오. 이게 이제 1976년도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를 분양 광고 전단지입니다. 와 네. 완전 옛날 거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뭐 헤드라인을 보시면 주공이 드리는 큰 규모의 마지막 고층 아파트 3,930세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한문으로 되게 많이 써져 있는데 네. 그때 당시의 니즈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에서도 충분히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누려야 되는 것들이 저때 당시에도 많이 이제 미리 발표를 했어요. 76년도에. 그게 어떤 거냐면 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한 1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건폐율이 낮다라는 건 동강 거리가 조금 확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생활 그러니까 뭐 침해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그쵸. 아파트들 지어진 가깝게 것들 막 보면 다닥다닥 네. 그 처음에 뭐 둔촌 주공이 뭐 네. 이렇게 분양을 하고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 네. 앞집에서 음식하는 게 우리 다른 동에서 보일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들 되게 와. 많이들 하셨는데 네. 여기는 이제 동강거리가 한 70m 되다 보니까 오. 웬만큼 그 중간에 다 뭐가 있겠어요. 또 동강 사이에 주차장? 주차장하고 놀이터? 녹지 공간들이 아. 확보가 되어 있겠죠. 그러다 세상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옛날에 그 둔촌 좋네요. 주공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이에 큰 나무들이 진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오. 그런 녹지들이 확보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좀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땅 부지가 되게 넓다 보니까 여기가 네. 15층의 중층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낮다라는 건 많이 덜 쌓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뭐 49층부터 최고 높이는 70층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76년도에 이거를 신문에 냈을 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약간 앞으로의 어떤 재산 상태를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의 어떤 지분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23평에서 24평 정도를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40평대 아파트를 내가 뭐 내가 가지려고 신청을 하더라도 네.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을 3, 4억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76년도에서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앞으로 24년 그러니까 총 2024년이 이제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그러니까요. 빛을 발하는 이게 완전 구덩이 아파트네요. 그때 당시에 네. 네. 분양가가 이게 얼마였을까요? 분양가가 한 1,000만 원대요. 1,000만 원. 원대요? 네, 네. 1,000만 원이 지금 와 보면은 지금 이제 네.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게 한 30억이 조금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한 300배 정도 진짜 올랐죠. 와 그죠? 300배. 네.
300배. 45년 정도 걸렸나요? 한 그 정도 그 걸린 정도?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지금의 니즈들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널찍한 발코니가 2평에서 4평까지 있대요. 어. 네, 그건 건 서비스 면적인 거거든요. 이때는 네. 여기 전용 면적하고 상관없이 2평에서 4평이면 최근에는 그런 평수들 다 뭘로 해요? 방. 베란다 확장, 발코니 네. 확장해가지고 네. 다 거실 내지는 그쵸. 안방이나 작은 방들 크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베이라는 게 창가에 붙어 있는 것들 베이라고도 많이 하니까 방이를 그런 거를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방까지 조금 넓게 다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니즈들이 2평에서 4평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네. 옛날 그 시절에는 이제 저도 네. 그렇고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단칸방에서 네. 6명, 7명이 어떻게 꾸역꾸역 잤다. 근데 그쵸. 그걸 잠버릇 심한 사람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또 어린 애들은 장롱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서 네. 어떻게 이거 아침에 꺼내주고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렇죠. 그 네. 어떻게 그때는 그러고 살았는데 이 2평에서 4평이 발코니라니 그럼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도 엄청나게 부의 상징일 일 수 어. 있는 거죠. 예, 정말 예. 그 꿈의 로망 같은 그렇죠. 그런 아파트죠.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음. 보시면 이제 뭐 파이프 온돌과 그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방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어린이 놀이터하고 수영장, 그다음에 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면은 약간 편의 시설,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들이 커뮤니티. 이렇게 벌써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되게 복이 많은 그러니까 부자 아파트였네요. 일 수도 있고, 그러면. 예, 예. 아마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예, 저희가 뭐 사기엔 70, 조금 부담스러울 예, 수도 있겠네요. 76년도면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짜장면 한 그릇에 130원. 130원 할 네, 때였으니 130원이고 지하철 음. 타는데 60원? 막 그렇더라고요. 아. 한국 안에 60원 막 이렇게 그때 어. 당시에 뭐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음. 이제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돈은 좀 적은 그러네요. 돈은 아니었던 음. 것 같아요. 공무원 월급이 한 20만 원 될란가 네. 말란가. 아.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대기업 대기업? 다녔던 분들이 네. 아, 그때 그래요?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네,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뭐 작은 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네. 음. 그럼 그때 막 엄마 아빠 뭐 했어?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네요. 아유, 좀 비싼 안 되죠. 아파트니까. 네,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실 주공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지금 날짜가 이제 위쪽에 보이시죠? 자료 제공이 2024년 4월 3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송파구 잠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 변경, 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 수정 가결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정비 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잠실 주공 5단지에 밑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발표를 하면서 30개 동 3,940세대에서 28개 동 6,491세대로 재건축이 확정이 네. 됐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기존에는 지금 현재 30개 동인데 네. 이제 2개 동은 줄어들지만 그러게요. 높이 위로 이제 네. 쌓아 올리기 아. 때문에 이제 세대 수가 진짜 뭐- 2배 가까이. 네, 네. 2배까지 조금 못 미치는 네. 1.5 세대가 늘어난 어. 거죠. 보통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1.5배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숫자가 이제 비율이 줄어들수록 추가 분담금의 어떤 압박이 있겠죠. 그죠? 예, 예. 세대 수가 많이 이제 되면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 상황인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원래 30개 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나무들도 많고 이렇게 되게 환경도 좋았는데 네. 28개 동이면 좀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널찍널찍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사이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가요. 34평, 35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단일 평수로 봐지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인해 가지고 40평대, 50평대, 좀 넓은 60평대, 평도. 또 70평대까지 또 이렇게 그러니까 평형대가 다양해지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공공에 대한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것들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 시설도 이제 뭐 지금은 좀 지금의 형태랑은 완전히 다르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더 넓힐 수는 없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좀 기부 체납 공공 어떤 그런 것들 공공 기여를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차포 다 빼고 나면은
점점 좀 컴팩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가구 수가 이제 확 늘어나니까 네. 또 집도 새 거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또 숫자도 늘어날 수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혹은 이제 현재는 아마 중학교가 없을 텐데 뭐 중학교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뭐 그런 네. 것까지 또 네. 이미 계획을 다 세울 네. 거예요 아마. 지금 네. 잠실 주공 5단지에는 초등학교 부지는 있어요. 근데 신천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신촌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한참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신촌초등학교가 위치가 또 약간 딱 박혀 있잖아요. 중간 그러니까요. 정도에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 그거를 어떻게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다른 곳을 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협의가 안 됐어요. 교육청하고 한참 많이 오랫동안 싸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학교도 필요하니까 중학교 부지도 지금 공공부지로 해가지고 일단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앞으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네. 예, 지금은 이런 상태고 앞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은 이제 이게 2023년도 기사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저 그림이 뭔지 알겠어요? 얼마나 좀 연아 씨? 오래되고 낙후되었다라는 걸- 우물인가요? 네, 오. 맞아요. 네, 우물 옆에 혹시 또 짝깐한 거 보여요? 녹색으로 네. 혹시 저거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마중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 저는 그냥 물이 말만 나오는 들어봤지 네, 실제로 저는 처음 그 시골에 네. 시골에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면 저걸로 해서 물을 펐어요. 지하수들을 그렇게 퍼서 예. 썼죠. 그래서 물 네. 바가지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으면 그 고무 패킹에 이렇게 네. 물이 묻으면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공기가 픽픽 새버려요. 물을 안 부으면. 근데 물 부으면 이게 가서 압력으로 뽁뽁뽁뽁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계속 펌프질하면. 그 원유를 추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아직까지 이제 역사적인 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재건축만 28년째 잠실주공 5단지 무슨 일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그 전임 시장께서 약간 어떤 그러니까 막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개 동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 개 동을 남겨놓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추진을 뭐 조합에서도 추진을 뭐 서류를 일단은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서류 제출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시작은 1996년부터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이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보시면 1996년이면 아직까지 20년밖에 되진 않았는데 벌써 그때부터 추진을 했다라는 건 이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연탄 보일러를 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기름 보일러 아니면 벌써 가스 보일러였을 텐데 네네. 연탄 보일러가 있으면 좀 아직 좀 불편하기도 시작을 했을 거고 연탄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그렇죠. 좀 불편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했었고 그때 1, 2, 3차도 다 마찬가지 시작을 다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추진위가 승인이 됐고요. 이 승인이 됐다라는 건 여기에 그러니까 구 소유자들이 으쌰으쌰를 잘 하셔가지고 네. 일정 정도의 어떤 인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 안전진단 통과를 했는데 이때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가 조금 위험하다. 살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건물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를 2010년도에 받았고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구축의 소유자들이 일정 정도를 이제 동의서를 이제 80% 이상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받았고요. 그 이제 24년도 4월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기본 계획 변경이 됐고요. 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을 서울시에서 밑그림을 이제 그려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이 1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가 매우 길었어요, 지금. 이게 그죠?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집이고 내 땅이기도 한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복잡하기도 하고 뭐 어떤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내 땅에다가 내가 뭐 어떻게 짓든 뭔 상관이겠어요. 서울시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허락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으면 나중에 이제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쪽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맞춰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주면 또 조합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이제 설계사라든지 뭐 설계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시공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어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기는 몇 동에 몇 세대, 네. 그다음에 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아. 어떻게 그다음에 어떻게 그림 그 건물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정해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건가요? 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밑그림을 그려준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20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저기 잠실대로 쪽으로는 올림픽로라고 돼 있는 50m 여기 쪽으로는 이제 고층의 아파트들 뭐 49층, 56층, 70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졌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천초등학교는 아마 제 자리에 아마 멈춰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옆으로 공공공지로 해가지고 네. 지금 중학교를 이제 일단은 중학교 부지인데 일단은 중학교를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 일단은 공원처럼 이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기도 하고 일정 숫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중학교를 바로 짓겠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자체는 다 누가 내냐고 있냐면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원도 이제 큰 대로를 통해 가지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감도 이렇게 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아마 당성작일 거예요. 네. 저기 큰 고층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 네. 70층인데요. 70층. 네, 저기 대각선에는 뭐가 있을까요? 롯데타워. 롯데월드 타워가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아파트예요, 그러면? 네. 아. 네, 이게 70층짜리 아파트고요. 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면에 봤을 때는 와. 이런 그림. 그러니까 스카이 브릿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뭐 많지가 않는데 네.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또 랜드마크를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아. 하는 게 서울시의 어떤 구상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약간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일 수도 이라고 있어요. 말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네. 여기가 상업 용지로 일단은 뭐 상업 용지라든지 준주거지로 약간 상향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저게 이제 주상복합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용적률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강에서 봤을 때 이런 와. 느낌. 네. 진짜 잠실에 약간 롯데타워랑 같이 맞먹는 랜드마크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특화된 또 하나의 또 상권 그리고 하나의 어떤 또 잠실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또 진짜 큰 랜드마크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거니까 아마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뭐 이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들을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지라든지 뭐 저기 뭐야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긴 한데 네. 건물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 건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되게 큰 혜택이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재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뭐 그런 기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잘 넘어가야지만 이제 준공이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날 수가 있는데 시작은 일단 아파트 소유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네. 우리 아파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탄 보일러에 좀 살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불편하다는 게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96년, 2000년도만 해도 뭐 연탄을 넣고 그런 것들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보일러를 넣을 때 비용들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은 또 없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파트 구소유자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으쌰으쌰를 먼저 하겠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너희들 지금 뭐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서울시에 허락 안 맡으면 하나도 뭔가 진척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이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세대 수가 일단은 너희가 늘어날 거지 왜 땅 파서 이게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도로가 얼마나 이제 또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하고 교통 환경이 이게 세대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여기가 뭐 내 땅에 내 아파트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조화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율을 일단은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먼저 제동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밑그림을 서울시에서 일단은 그려줄게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하고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땅만 이제 보면 토지를 기반으로 보면 기반 시설을 어떻게 놔야겠다. 그래서 공원을 어떻게 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학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아파트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떤 밀도로 할 것이고 이제 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간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옛날처럼 그러니까 잠실 5단지가 참 못생겼어요. 그렇죠. 네. 소박하게 그때 당시는 이제 네모나게 그냥 반듯반듯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복도식 아파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참 편한 아파트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면 환기가 되게 좋아요. 문을 열면 바로 저기 주방까지 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기가 통풍이 되게 잘 되었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뭐 복도식 아파트들은 아마 작은 면적에 아마 가장 많은 세대수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었던 건데 요즘에 뭐 판상형이라든지 뭐 타워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요즘에 아까 전에 그 조감도를 봤을 때는 그런 스카이 브릿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다 잡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비 계획이 이렇게 돼서 확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확정이 되면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고 최고층 아까 전에 70층부터 잘 낮은 층 20층부터 해가지고 70층까지 이렇게 골고루 표준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대수까지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잠실 주공 5단지만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다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온 게 성산시형 마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2020년도에 그 강북 최대 재건축 성산시형 안전진단 통과 이게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보통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는데 안전 진단 평가 그러니까 이게 너네 집 살고 있는 아파트 위험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 좀 살다 보면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하늘에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위험해. 그런데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싸 하는 거죠. 여기 제가 옆에 보면 그림 보면 있죠. 경축. 경축이잖아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파트 위험해 했더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안전 진단 통과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혹시 그 나의 아저씨 혹시 보셨나요? 아이유 이성균 나오고. 아이유 나오고 거기에 그 이성균 씨가 맡은 게 요거 하는 분이시죠. 아, 안전 진단 그거 하러 네, 다니시는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때 이게 통과를 2020년도에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통과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호가가 1억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예상이 되니까 그죠? 네. 보통. 너희 집 네. 무너져 했더니 1억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23년도에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되고요. 수정 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과정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네, 그 밑그림이 발성이 되면서 강북 최대 재건축 마포 성산시형이 40층 4,823세대로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인 게 그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만 해도 한 3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잠실은 거의 한 11년 걸렸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예요. 그때는 투기가 우려되다 보니까 재건축 인허가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 전에 뭐 재개발 그러니까 그런 뉴타운들을 해제도 많이 했었을 그 당시 그러니까 하순 전이긴 한데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2020년대 성산에서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무주택자들이 함부로 모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산시형도 지금 그런 과정들 다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뭔가를 사업 시행 인가를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좋은데 아파트가 이제 불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강남의 대치동의 그 음마아파트, 네. 음마아파트를 가서 보면은요, 잠실 주공 5단지랑 음마아파트를 가서 보면, 야 이런 집 30억을 주고 어떻게 사지라고 예, 쓰러져 갈 것 같고 의심을 할 수밖에 벌레도 없어요. 많이 날 것 같고. 네, 지방에서 아마 그런 건줄 모르고 오셔가지고 여기가 30억이야 그러면 그 그렇죠, 지방의 뛰어가죠. 어떤 깨끗한 부자라고 평수에,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약간 귀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근데 있거든요. 미래를 보는 거니까. 네. 근데 현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네. 게 아까 전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시작한 지 지금 28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45인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샀다면. 나이로 샀다 그러면 저 벌써 73살입니다. 아, 과도한 몸테크죠. 네. 우리 연아 씨도 아마 50대 넘어가죠. 그 몸테크라는 단어가 혹시 뭔지 그냥 알겠어요? 네. 들어가서 그냥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불편한 네, 그 집 네.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언젠가 되겠지, 근데 내 언젠가 명의로 되겠지. 사서 네. 주면 되잖아요. 전세라든지. 그럼요, 그 당연한데 네. 지금은 비싸잖아요. 지금 30억이에요. 30억인데 여기 지금 마포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잠실은 지금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30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낡은 아파트다 보니까 네. 세를 줄 때에 음, 비싸게는 못 주는 거죠. 아, 네. 네, 세를 준다고 하면 진짜 너 이 불편한 아파트에서 그러네요.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뭔가가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인 거지. 그럼요. 불편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네. 소유자인. 네.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실거래가가 30억에 넘어간 아파트가 이제 나왔으니까 뭐 30억이라고 시작을 해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그 전세가 거의 한 예, 70% 70% 정도? 70% 정도.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일수록 50%를 잘 그러니까 못 50% 넘어죠. 60% 언더예요. 한 51% 52%. 강남이 그래요. 예, 예. 그럼 30억 아파트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가 전세가. 네. 형성이 여기도 되어 약간 있고. 그럴 것 같은. 예. 잠실 주공 5단지는 7억에서 8억.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너무 더 낡았잖아요. 더 오래되기도 반값에서 또 하고. 더 반값. 네. 반값이 되죠. 왜냐하면 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주비라는 게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면 네네. 그 이주비를 받아서 그대로 내줘야 되는데 그 이주비 자체가 한 10억에서 한 12, 3억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지고 전세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전세도 많지 않은데 대부분 월세로 이렇게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월세도 이제 거의 한 5천에서 한 2억 사이고요. 월세가 한 160에서 한 250 사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뭐 물을 틀면 어떤 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수도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녹물이 나오고 예, 한 10분 정도 틀어놔야 이제 맑은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필터 그 향금 필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막 그런 되게 불편하지만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몸테크를 좀 하기에는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서 좀 키우는 환경은 조금 뭐 학군도 좋고 뭐 그런 거를 좀 배제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조감도를 보면 또 견디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가면 이제 그렇다는 거. 몬테크 이제 일단은 무주택자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네. 분들은 내가 이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해놓고 돈이 엄청 너무 많은 분들일 거예요. 한 2개, 3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 잠실 주공 정도 뭐 하나. 빌딩 하나 사느니 그냥 이거 하나 사놓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네. 뭐 상관없겠죠. 어. 비워놓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그냥 저기다 전입 신고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딴 데 내가 살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뭐 네.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네. 저런 걸 과도하게 무리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무리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되게 힘들게 계속 오래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너무 저것만 쳐다보지 말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좋은 30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돈이면 훨씬 또 다른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마포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그쵸. 걸 그러니까 나름 말씀드리는 젊은 대로 내 청춘을 이런 집에서 바쳐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이 점점 불편해질 거잖아요. 편의 시설이 네. 없으니까. 네. 뭐 엘리베이터 자주 고장 난다거나 그러네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몸테크 너무 시도하지 말자.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잠실 주공 5단지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쫓아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우려도 아니요, 지금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네.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과정들인데요. 요번에 그 서울시 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뉴스에서 내지는 신문상의 부동산 관련된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현행 5년이 걸리는 것들이 좀 단축을 시켜서 2년 안에 좀 끝내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네. 그걸 이제 그 협조를 한다는 몬테크 얘기입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안 돼요. 네, 우리 연아 씨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뭐든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마찬가지.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단축이 되고 줄어들어야지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 스텝 바이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자꾸 단축시키려고 이번 8.58 대책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비 계획만 나오면은 이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또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비 계획은 이제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는 또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거를 또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안에 평면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4월 19일 날 서울시에서 또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신속 통합 추진이라는 걸 네. 통해 가지고 첫 정비 사업 통합 심의회가 개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교통, 공원 심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심의 기간을 2년 걸리는 걸 6개월로 줄였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돼요. 지금 둘, 넷, 여섯, 9개거든요. 네. 안전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통과가 교통,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하 안전, 뭐 재해 영향평가, 교육 환경, 문화재 보존, 뭐 사전 재난, 그러네요. 미술 설치. 이것도 엄청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이런 평가 그쵸. 과정들은. 이런 것들이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합장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한계동하고 뭐 상가를 하나를 정도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 하시는 분들고 재개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굳이 약간 문화유산이라고 표현을 해서 남겨놔야 되냐라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마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4년 말까지 그 조합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막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2025년도 말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2027년 말까지는 네. 이주 철거 착공 부장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요. 네. 관리처분 계획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주 철거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고 이제 모델하우스를 만든 오픈하고.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2027년도 말일 정도에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지금 착착착 잘 되면 진짜 2027년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공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거는 많이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평당 700만 원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했을 때 34평 소유자는 40평대를 이제 신청을 받아도 이제 환급금을 3억에서 4억 정도를 이제 받을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것도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앨 수도 그래요? 있는 게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로 내려고 하면 차라리 뭐 조금 더 시설이나 뭐 얘기를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른 많이 쪽으로 받는. 조금 더 하면서 저런 것들은 조금 뭐 3, 4억 더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토해내면 속상하니까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상 이제 조합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형 평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최고 70층이고 6,383가구 중에서 1,836가구가 일반 분양인데요. 1,836가구라고 하는 숫자는 진짜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한 개 단지 정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 1,000가구 미만이거든요. 800에서 1,000세대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면적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그런 신도시 쪽에 이제 청약을 넣는 것보다는 또 서울에서 무주택을 어차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또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무주택자 해가지고 몸테크 네.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주택자는 다른 거죠. 그럼요. 이제 일반 지금,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할 때 노려서 노려서 그러니까 예. 이제 건물 이제 지을 때 아까 2020 새 아파트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지. 지금 낡은 거를 먼저 들어가서 몸테크 하지 말라. 그거는 고생이고요. 다르다라는 얘기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것도 2027년도 말이 예상인 거잖아요. 그게 1년 늘어는 아주 2027년이면은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5, 6, 7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28년이면 4년이고요. 29년이면 또 5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벌써 또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또 불상사가 또 벌어지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불상사는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이 드는 건. 네. 갑자기 우울하네요. 오늘 끝나고 소주 한 잔. 네. 그래서 1,836가구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갑자기 일반 분양이 딱 터지면은 뭐겠냐면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경쟁률이 가점 자체가 너무 고득점자가 아니더라도 좀 가점 자체가 좀 낮더라도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차피 무주택자로 계셨던 분들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평당 한 7천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37에 21, 그러니까 20평대 한 4, 5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아마? 세긴 세네요. 그래도 그렇죠. 24, 5억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능력 되시는 분은 아마 좋은 선택이 될 거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왜 또 무주택자들한테 최고의 기회냐면은 이만한 입지가 서울에서 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각종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안에 있고. 뭐 이거는 학품초라고 하는 것들도 갖춰져 있지만
위로는 한강을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공원을 당연히 누리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롯데월드 네, 타워가 백화점 다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속초호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는 그러니까 롯데마트도 있고 그런 상권들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2호선과 8호선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8호선을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또 9호선을 바로 탈 수 있는 속천호선역이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잠실에서 강남 가는 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잠실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도 세 코스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세내역, 그다음에 종합운동역 거쳐서 바로 삼성역이기 때문에 삼성역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현대 GBC라고 하는 55계층짜리가 두 동이 생기면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잠실 운동장에서는 이제 마이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공연과 어떤 전시와 그런 것들이 몰려서 하나의 킨텍스 같은 것들이 또 잠실 운동장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잠실 운동장에 또 거기에 야구장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 야구장이 이제 동구장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공 5단지에서 뭐 도보로 갈 수도 충분히 있는 그쵸.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자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2호선을 타고 그 잠실 나루역 쪽으로 가면 을지로 쪽 가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참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뭐 요거 그 반에 급훈 보면 2호선을 타면 신랑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 있죠. 2호선에 그만큼 스카이 이렇게 명문 대학이 2호선 타고 다니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학생들에게 통하는 네.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주택자들한테 또 기회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후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도 받고 싶겠지만 네.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오. 그거는 이제 건축비 플러스 토지 가격을 통해 가지고 아마 분양가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나는 싸게 샀는데 주변에 벌써 가격 차이가 아마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뭘 먹겠어요? 피. 그렇죠.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좀 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이 거의 한 1,8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나마 당첨 확률이 세기는 할 것 같은데. 당첨 확률이 조금은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물량 다 빼고도 일반 분양이 1,800세대 이상이니까 그거는 엄청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앞으로 이렇게 큰 대규모로 해서 1,800가구 이상이 일반 분양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아파트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능력이 되면 무조건 받아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은 다 있어요. 그 대신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이때까지 그 희망 회로를 돌렸다라고 하면 좀 이제 걱정되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들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힘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무주택자들은 내가 집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내지는 월세를 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 근처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청약을 넣으려면 서울시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이 주소가. 서울시에 살아야 되기 네네.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판도가 약간 날 수 있는 건데 송파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광진구, 성동구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마 힘이 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 시작을 이제 아까 전에 뭐 사업시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고 나면 이제 이주부터 해야 돼요.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받고 1번 분양에 들어가는 그 기간도 상당히 길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세대 수가 3,930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공실이 없거든요. 공실이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허물어야 네, 되니까. 그건 4,000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송파구의 아파트 전세 매물 수가요 4,000건이 넘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3,900세대라고 하는 숫자가 빵 터지면 어떻게 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너무 늘어나면은 네. 공급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고 월세 엄청 가격이고 오르겠네요. 갑자기 많이 급등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송파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확산이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깝게는 뭐 강동구, 그다음에 미사, 하남의 미사까지 네. 아니면 아래쪽으로는 뭐 그 위례, 그다음에 구성남까지 또 파급 효과가 네.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 지도가 준비됐었던 것 같은데. 네. 지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도가 아까 전에 뒤에 나오는데요. 아 네, 네. 그래요. 봐도 될 것 같아요. 쭉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런 모습인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서초, 위쪽으로 가면 이제 뭐 광진구라든지 성동구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밀려나면은요. 네. 또 저기에 사람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저 전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 맞출 수가 없으면 또 조금 더 밀려나야죠. 조금 더 밀려나고 그러네요. 조금 더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네네.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집을 그러니까 자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지만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가격이 확확 뛸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예상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네. 아이고. 시기가 이제 마침 그렇게 돼버릴 경우, 네. 네. 나의 그래서- 이주 시기가 맞을 경우에 네. 좀 그러네요.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주 철거 막 그런 과정들이요.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네.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최소 3년에서 4년, 길게는 한 5년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도 뭐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 이주하고요, 재개발 이주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빌라라든지 그런 단독주택 위주로 이제 물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낫냐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서울시 땅값이 그래도 높다라고 하더라도 뭐 건물 가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 위주의 되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근처의 빌라들의 매물을 쪽 빨아먹어 버려요. 주변에 빌라 수요들이 많이 이제 그 발생이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 물건들을 그냥 쪽 빨아먹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냐면 이주비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주비가 뭐 많아야 한 2,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 10억까지 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분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책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래가 한 30억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감정평가 금액은 아마 20억 이상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LTV를 50%를 적용을 받더라도 이주비가 한 1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오면 그 10억을 가지고 전세를 얻는 물량들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파급 효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보셨던 이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치다 보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오를 판단이 수 되는 있다는 거죠. 좀 각오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 네. 또 주로 이제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재건축이니까 아무래도 다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고 빌라를 살고 계셨던 분들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빌라로 들어가는 것도 또 자금이 안 돼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방금 전에 또 네, 설명하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 가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반대로 이제 이주가 이제 되고 이제 완공이 돼가 준공이 돼 가지고 다시 잠실로 몰려갈 때를 또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한번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얘기도 한번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요번에 네. 11월에 그죠? 네. 강동에 12,000세대가 그렇죠.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밀려나서 이렇게 빈자리를 찾아가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더 밀려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반대로 이제 12,000세대를 흡수하는 상황이 이제 11월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효과가 한 몇 달 정도 뭐 길지 네, 않다 좀 하더라도 보셔야 될것 좀 나오지 같아요.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지금은 좀 조심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 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올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12,000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게 블랙홀 형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강동구의 어떤 전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또 업앤다운이 또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구뿐만 아니라 그러면 광진구라든지 좀 멀게는 하남 그리고 위례라든지 그런 데까지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세만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12,00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을 제가 지금 몇 세대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을 했었으니까 일반 분양을 이제 내가 당첨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매매가 되더라도 내가 자가로 갖고 계시더라도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좀 공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 주변에서는 아마 좀 싸게 집주인한테 조금 싸게 내놓으면 금방 나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돈과 지금에 들어오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면 그게 역전세난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마 좀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또 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한번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가이신 분들은 뭐 어차피 자가니까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파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럼 싸게 파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집을 비워서 이렇게 나오고 또 새로 사신 분들 또 들어오면 또 그분들은 또 살고 있는 데서 또 나오고 그러면서 네. 약간 이제 블록이 이렇게 테트리스가 네. 쌓이다가 일자 하나 딱 나가고 밑에를 한번 쓱 비워주는 그 정도 다시 또 쌓이겠지만 약간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가 좀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럴 약간 수도 파급 있고요. 효과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잠실 5단지가 속도가 조금 붙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강남도 그렇고요. 서초부터 해가지고 서초도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는 것들을 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꺼번에 바바박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주를 받아줄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가 만들어져야 철거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이제 완성이 다 되었다 보니까 잠실 5단지도 아마 그러니까 이주를 하거나 이제 여기 사람들이 공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그래서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것들, 완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제 이런 허가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진짜 네네네. 많긴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맞기 시작을 하면 좀 속도가 좀 더 빨라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실 쪽에는 저기 몽천토속역 근처에 신촌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옛날에는 진주 아파트가 있고 미성 아파트, 크로바 그래서 그게 아마 진미크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예. 거기는 올림픽 공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거라든지 또 8호선하고 9호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거의 아파트들이 지금 다 지어져 가는데 거기는 약간 분양을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에 아마 분양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입주를 이제 하는 이제 거의 다 지어놓고 이제 분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잠실 쪽이 앞으로 조금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끼워 맞춰져 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딱 막혀 있던 것들이 하나만 조금 해소가 되면서
집값 안정에서 조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가지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네. 정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만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 네. 일단은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음. 이제 재건축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조합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런 일정들이 잘 맞춰진다라고 하면 2027년도에는 일반 분양이라는 걸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게 기회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1836가구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네. 이제 될 거니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노려봐도 네, 되겠다. 노려봐도 된다라는 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예요. 이주 과정에서 주변의 매매랑 전세가들을 자극을 해서 약간 또 혼란에 아니면 혼돈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잠실주공 5단지 하나만 이제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요즘에 최근에는 여기뿐만 아니고요. 점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신도시 일기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오래되다 보면 저런 형상들이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잠실주공 5단지로 어쩌면 또 이게 예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뭐 몹테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실수했구나 그런 것도 나중에 2024년도에 저 이태윤이 얘기했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긴 시간 동안 지금 잠실 주공 네. 5단지에 대해서 뭐 히스토리가 쭉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뭐 언제 지어져서 어떻게 해서 지금 과정이,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은 이 정도이고 그에 따른 영향력들 주변 뭐 전세나 매매나 약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 분양을, 그러니까 입주가 이제 일정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네. 사항들도 뭐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스토리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듣는데 첫 그 준공된다는 그 옛날 신문 네. 네. 기사부터 정말 네. 하나하나 다 살펴봤네요. 현재 미래까지. 네. 재밌습니다. 저 공감 스토리인데 공감이 되네요. 공감하셨군요. 네, 공감이 됩니다. 근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일반 분양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전세 관련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런 사건 이슈들이 있으니 좀 대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 아파트 매물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소장님께서 오늘처럼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속속하게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